자, 이제 네 번째 영역이 이제 기타 영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도 이제 그 정리된 것들을 보면 거기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집합의 개념이 뭐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얘네들을 이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그냥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A 더하기 C,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B 더하기 C가 되니까 C를 두 번 계산하게 되면 안 돼서 그거에 A와 B의 교집합을 빼게 되는 거. 그래서 거기서 여기 한 번을 빼주자라는 개념이고 전체적으로 이걸 각각을 알았을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는 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참 많이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집합이 3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X, Y, G라는 집합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와 B와 그러니까 여기 X, Y, G로 돼 있으니까 X, Y, G로 다시 쓸게요. X 여기 이 다합한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지금 여기에서처럼 A, B, C, D, E, F, G를 다 하면 되는데 집합의 형태로 먼저 보면 X의 원소의 개수에서 Y의 원소의 개수에서 G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다 보면은 지금 이게 겹쳐지는 것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 D, G가 겹쳐지는 다시 말해서 그게 X와 Y의 교집합 한번 빼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Y와 G의 입장에서 보면 또 교집합을 두 번을 했으니까 빼줘야 되고 이쪽에서 G와 X의 교집합 또한 빼줘야 돼요. 그쵸?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을 빼주다 보니까 겹쳐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더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으로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용된 게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좀 쪼개놓는다는 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좀 쪼개놓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풀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시계가 있죠. 귀엽죠? 네. 숫자도 크고. 네. 자, 이것도 왜 제가 이 시계를 넣었냐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다 알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시계를 여기다 해놨어요. 자, 보세요. 자, 시침이라는 게 이 시간을 나타내는 시침이라는 것은 지금 이 한 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하자면 10시에서 11시가 되면 얘가 여기 있다 여기만큼 가는 여기의 간격이 30도라는 거 우리가 알죠. 근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쁜 시계 넣어놓은 거고 자 그런다면 1시간에는 30도를 가지만 요 시침이 1분에 얼만큼 가느냐 그러니까 1분 동안 얘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아주 조금 움직이는 그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1분에 60초가 되는 그 1분에 그 30도를 나누었을 때 0.5도씩 얘는 0.5도씩 움직인다는 거 결과적으로 시침은 1시간에 30도 1분에 0.5 움직인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면 훨씬 쉽죠. 예. 자, 그 다음에 분침을 볼게요. 자, 이 분침이 되는 요 놈은 1시간에 그쵸?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한 바퀴를 열심히 돌아요. 째끗째끗째끗째끗째끗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쫙 해서 한 바퀴 돌아주죠. 그래서 360도를 도는데 그 360도를 도는 애가 1분으로 나눴을 때 얘가 1분에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6도씩 돌아요. 그쵸? 여기 요거 한 칸이 6도죠. 여기 한 칸이. 그쵸? 아, 뭐, 완전 초등 그건 아니고요. 사람이요.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시각적으로 기억을 해놓으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침이 1시간에 30도, 1분에 0.5도, 분침이 1시간에 한 바퀴니까 360도, 1분에 6도. 안 헷갈리겠죠? 네, 그거를 한번 확인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 집합의 형태를 한번 적용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30명 중에서 그죠? 23명, 27명, 17명. 이거 뭐 무슨
공인 영어 이거 다 그거에 막 읽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들만 보세요. 그래서 3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30명에서 예,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하는 하여튼 여기가 지금 30명을 잡았고, 아니죠. 23명을 잡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인 요 영어 성적을 가진 여기를 27명을 잡았고, 그 다음에 한자 급수를 가진 상황을 이렇게 해서 17을 잡았고, 그러니까 이럴 때도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그림으로 빨리 도식화를 시키면 훨씬 빨리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게 더 수월하겠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에 1번에 그쵸? 2번에 3번에 공통된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4번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에 적용을 해서 빨리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전체가 30명이었는데 23명에 27명에 17명이 됐고, 아까 공통된 거 1번, 4번, 2번, 4번, 4번, 3번 요걸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번하고 4번도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도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도 빠져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더하기를 하는데 4번을 한번 더해라 이 뜻이었던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4번은 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5명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예. 15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2가지 자격증을 가진 사원, 2가지 자격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번, 2번, 3번을 말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15, 15, 15니까 45예요. 그쵸? 그럼 얘랑 하나 지워줘봐야 여기가 30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산수는 아니니까 산수는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계산을 넘겨서 산수를 하면 1번, 2번, 3번은 7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예.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흔히 말했던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자. 예,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소리예요. 자, 그 다음 걸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시침, 분침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적용하는 요 형태를 한번 보시면 12시 반에 시작하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의 상영 시간이 지금 2시간 10분이래요. 그러니까 12시 반에 영화가 시작을 해서, 그쵸? 12시 반, 이쪽에서 영화가 시작을 해서, 이건 그리지 맙시다. 그죠? 2시간 10분에 영화가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12시 반에 영화가 시작을 해서 2시 40분에 영화가 끝나요. 맞죠? 자, 시계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 가장 작은 각이 얼마냐 이거예요. 자, 시침을 보면 12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쵸? 12시에서 2시까지 갔으니까 2칸을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쵸?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시침은 1시간에 30도를 아까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시침이 움직이는 거는 30도를 움직이는데 2칸을 갖고, 시침이 1분에 움직이는 건 0.5도였죠, 아까? 그래서 0.5도씩 움직이는데 40분을 갔으니까 이 계산을 한 게 80도예요. 자, 그 다음에 분침이 움직인 걸 볼게요. 분침은 아까 그쵸? 1시간에 일단 한 바퀴를 도는데 이건 1시간을 가지는 않았어요. 40분만 움직였고 1분에 6도를 움직인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6도에서 40분을 움직였으니까 240도를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240과 80도의 그 시계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에 작은 각을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네가 2시, 이제 시간으로 대충 하면은 이 2시 여기가 됐어요. 요 정도 2시에 이렇게 40분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시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2시에 40분쯤이 되는 요 상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여기를 묻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묻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160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예각, 여기는 뭐 예각 둔각이라고 할 수는 없네. 그치? 아무튼 일단 그래서 결국에는 160도가 답이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2가지.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침 분침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약간 계산이 좀 지저분할 수는 있는데 아까 같이 시침이 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 1분 동안, 분침이 1시간 동안 1분 동안 그거만 정확히 알아놓으면 이런 문제는 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실전 문제 한번 볼까요? 예. 실전 문제로 넘어가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근데 시계가 또 바로 나왔네요. 네. 자, 근데 이 시계는 이제 뭐 그거보다는 시간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시침 분침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시간으로 묻는데 보세요. A 시계가 5분씩 빨라지는 시계래요. B 시계는 15분씩 또 느려진대네요. 그쵸? 네. 자, 그런데 어제 오후에 2시에 시계를 맞춰놓고 오늘 5시가 됐어요. 자, 어제 오후 2시에서 오늘 5시가 됐다는 이런 걸 읽으면서 그냥 어제 오후 2시에서 오늘 5시야 이러면 안 돼요. 읽음과 동시에 단서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말하자면 취합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27시간이 돼요. 맞죠? 어제 오후 2시에서 오늘 오후 2시까지가 벌써 24시간이 지났고 3시간을 더했으니까 27시간이 된 거예요. 자, 그런 단서를 빨리빨리 잡아내야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B 시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 소리예요. 시계를. 자, 일단은 여기에서 사실은 A가 5분 빨라진다, B가 느려진다 이 시계의 의미는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A는 우리가 필요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똑같이 맞춰놨고 그 다음에 27시간이 흘렀고 B시계는 뭐냐 이랬거든요. 근데 B시계 자체가 15분씩 느려지는 거예요. 그쵸? 1시간에 15분씩. 그러면 27시간을 갖기 때문에 27시간 동안 15분이 느려지면 이것은 405분이에요. 느려진 게. 그러니까 현재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5시에 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405분이니까 지금 6시간 45분이에요. 이게. 6시간 45분이 이미 6시간 45분 이전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주면, 그쵸? 5시에서 6시간 45분 이전을 빼주면 11시 15분이 돼요.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굳이 뭐 2시계가 있었네, 어쩌네, 둘의 관계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두 개를 같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됐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달력이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계, 달력,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보잖아요. 달력도 마찬가지고, 뭐, 일하면서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집에 가서도 보고, 내일 뭐 일 있나도 보고, 그 다음에 시계는 뭐 수시로 보는 게 시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달력과 시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어떤 수험생의 이제 12월 달력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럴 때는요, 아무데나 하나 찍어도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2월이 됐든 며칠이 됐든 만약에 난 12일을 찍겠다. 이게 12일이라고 하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3칸을 가면 13, 14, 15 이렇게 3칸을 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X라는 그 날짜에서 오른쪽으로 3칸을 갔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 둘, 3칸을 와서 여기에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하나 위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달력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건 일주일 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달력에서는 일주일 전으로 올라간다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됐죠? 예. 그런데 이런 이제 이거와 시험일에서 다시 아까 그 X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2칸을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쪽으로 아까 2칸 이동했다는 건 여기서 일주일 전으로 가지만 아래쪽으로 2칸은 2주일 뒤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X 더하기 14가 되죠. 2주일 후의 날이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를 더했을 때 다시 X-4와 X 더하기 14 이 두 날짜를 더했더니 34가 됐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을 하면 X가 12가 나와요.
그쵸? 12월, 12월. 답이 2번이에요. 난 아까 그냥 한 것 뿐인데 우연히 답이 된 거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하는 거죠. 하나 찍어서 해도 되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달력에서는 7일 단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달력 문제가 나올 때 조심해야 할 상황은 7일 앞뒤로 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윤년이 있다, 뭐 윤달이 낀 윤년이다 이렇게 말하면 2월 달에 29를 쳐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7월, 그러니까 31일이 있냐 30일이 있냐는 그 순서들만 상식선에서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되시겠죠?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아까 예제에서 한번 봤던 거랑 똑같은데 세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명수를 준 거죠. 그래서 A 진행을 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면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세요.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세 프로그램 모두 참가한 사람이 21명이라는 거. 그쵸? 그리고 나서 얘가 48이고 얘가 54고 얘가 63이라는 거. 그쵸? 참가자 100명이 될 때. 그러니까 식을 세워볼게요. 100명이 되는 상황에 48에 54에 63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에서 항상 1번, 2번, 3번이 되면서 여기서는 두 개의 프로 마찬가지로 1, 2, 3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21, 그쵸? 2번하고 21, 3번하고 21이 빼졌는데 다시 21을 한 번 더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식을 정리해서 1번과 2번과 3번을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 두 개의 프로그램을 가진 걸 말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요 계산은 23명이 나와요. 요 산수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익숙해지시라는 거. 그다음에 두 개짜리보다는 세 개짜리에 좀 더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에. 자, 꽃다발 한 개의 해바라기를 4송이씩 넣어서 6송이가 남는데 또 5송이씩을 넣으면 하나 꽃다발을 못 만드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꽃다발은 최소 몇 개인가 이랬어요. 꽃다발의 개수를 X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하나의 해바라기 4개를 넣었대요. 그러면 4개의 해바라기를 넣었을 때 6송이가 남은 거예요. 맞죠? 꽃다발. 근데 5송이씩을 넣으면 그 꽃다발 개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나 적은 꽃다발, X-1개의 꽃다발을 채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꽃다발에는 이제 나머지 꽃이 몇 송이가 남았는지는 안 줬어요. 얘기는. 그쵸? 자, 그러면은 5송이씩 넣었으니까 5송이만 있으면 하나 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송이는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4송이라든가 3송이, 2송이, 1송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 해바라기 나머지 개수가. 근데 이제 그거는 한 송이서부터 4송이까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하면은 되는데 사실은 하나 5송이씩 넣어서 하나 모자랐을 때 제일 남은 꽃이 가장 적을 때가 1송이. 그 다음에 남은 꽃이 가장 많을 때가 4송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풀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살짝 낯설을까봐 한번 보려고 쓴 식이에요. 자, 요렇게 나왔을 때 요런 거와 그 다음에 요것을 풀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빨간색 부분을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그럼 5x에 4x니까 x가 되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5에 1이니까, 그쵸? 마이너스 4가 돼서 건너가면 10이 되겠죠. 자, 이쪽은 여기다 바로 푸도록 할게요. 자, 5x에 4x니까 x가 돼요. 그쵸?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5에 4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면 7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꽃다발이 최소 몇 개냐? 7. 그쵸? 7개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물어봤다면 또 1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요런 부등식 다시 한번 잘 봐두세요. 예전에 많이 했던 거지만 오래간만에 하면 항상 낯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모르고 뭐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낯선 거니까 빨리 익숙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익숙해진 다음에는 또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자, 41번 볼게요. 공기가 안 좋아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안 좋아져서 공기청정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기준이 되는 거. 기준이 되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 5층이 됐던 7층이 됐던 어떤 것의 21분의 5냐, 어떤 것의 14분의 3이냐. 의 발음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강조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체 공기청정기가 지금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전체 공기청정기가 기준이 되게 만들어서 그거에 이거에다가 2대를 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1분의 5가 누구의? 전체 X에 거기다 2대를 더 추가해서 공기청정기를 그렇게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7층에다가는 14분의 3, 전체의 14분의 3을 해서 한 개를 더 적게, 전체 그거보다 한 개를 더 적게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공기청정기의 둘의 차이를 50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50대가 된다.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이제 뭐 어렵지 않은 식이니까 계산을 했을 때 여기서 X가 1932대가 나와요. X가 전체 거가. 근데 이 문제는 5층과 7층에 배치한 공기청정기가 몇 대냐 이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여기에 넣어서 계산하고 이걸 여기에 넣어서 계산하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를 다시 넣어서 계산을 해서 21분의 5에 1932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462대가 나와요. 마찬가지 이걸 이쪽에 넣어서 14분의 3에 1932 마이너스 1을 해서 이게 413대가 나와요. 그래서 462, 413, 그래서 뭐 2번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거.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읽을 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문제를 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시간도 모자랄 뿐더러 한 번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단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세우는 것까지.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연습이에요. 연습을 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오하면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라서 문제를 막 계속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막 숨어있는 막 내포된 뜻을 찾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읽어서 한 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네. 자,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애들이 있어요. 5명이네요. 예. 이것도 이제 좀 색다른 거 용어 때문에 헷갈리실까봐 그러는데 문제당 한 1점이 배제된 5개의 문제를 풀었대요.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5명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자, 힌트가요. 자, 최빈값에 대해서는 아시죠? 가장 많이 나오는 값. 그 다음에 최저점은 뭐 다 아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중앙값. 중앙값은 이제 가운데에 있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최빈값 많이 나온 게 5점이라는 거는 이게 5명 중에서 아니 하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는 아니죠. 최빈 많이 나왔다니까 둘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최저점이 2점이래요. 제일 못 본 애가. 네. 그러면서 중앙값이 4라는 거 보니까 벌써 여기에 4가 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긴 누가 와야 돼요? 이게 중앙값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3이 와야 되죠. 얘네들의 점수를 이렇게 바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5명이니까 더해서 5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죠. 3.8점이 나와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문제를 한 이유는 오랜 기억 속에 묻혀 있을까 봐. 최빈값, 중앙값,
뭐 최저점 아니면 이런 기본적인 산술 평균 이런 걸 헷갈릴까 봐 한번 본 문제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달력이든 어떤 뭐 시계든 어떤 시각이든 시간이든 이러한 기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그 영역을 해보도록 했어요. 자, 일단 이 영역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확률에 대한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